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정착률은 올리고 이직률은 낮추고 고고 리더십.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직 막을 수 있나요? 리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그런 마음이실 수 있어요. 겨우겨우 가르쳐 놨는데 퇴사하겠다고 하면 정말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배신감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일어나면 그 뒷감당은 또 다 리더가 해야 돼요. 새로 신입 들어오면 그분도 다 가르쳐야죠. 그래서 정말 이직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직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인식을 해야 할지, 너무 상처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순리대로 따르겠어 이러면서 이직을 받아들이기만 하진 않고 뭔가 우리 관리자가 고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연구해 보고자 제가 이 주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지 이 클래스에서 같이 한번 살펴봐요. 사실 이직이 요즘 너무 당연하죠? 이제 대량 사직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점점 더 사람들이 재택근무도 해보고 휴가도 지내보고 이러면서 와, 진짜 사는 게 이거구나 이러면서 요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업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량 사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직장인은 늘어나고 그 새로운 일자리의 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급여가 아니라 근무 환경이나 나의 자율성, 나의 일, 가정 균형,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를 원하는 87%가 원격 근무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오피스 빅뱅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모든 업계가 새로운 어떤 직장의 방식, 직업의 방식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고려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두 다 이제 그만둘 의사와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부터도 나부터 그만두고 싶다, 나부터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채용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이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워낙 채용도 많이 어려워졌고 채용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되게 고용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구직자 중심으로 바뀌었죠. 옛날엔 반반 정도. 그래서 내가 뽑아줄게. 약간 이런 고용자 입장도 좀 파워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거의 구직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 와주시겠어요? 막 이러는 분들이 90%가량이 사실은 고용자가 이렇게 고용을 잘하는, 선택하는 권리를 갖는 것보단 구직자가 나 그 회사 갈까 말까 비교하고 평가하는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을 당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다. 유독 우리 회사가 잘못돼서 또는 우리 업종이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요즘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만 힘들어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채용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이직의 상황을 보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많은 6년 이상 차 10년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직을 안 하는데 오히려 369, 1년 미만자들은 이직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차에 이직하는 사람이 5년 차에 이직하는 사람보다 10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신입을 들고 빠지고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1년 되기 전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은 초기에 얼마나 많이 시간과 노고와 신경을 쓰십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새 나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정주지 않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뭐 6개월 있다 갈 것 같다, 야. 길게 갈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웬만하면 최소한의 것만 가르치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한다기보다 내가 그래서 요즘 지치는구나. 그래서 신입이 와도 반갑거나 기대가 있거나 애정을 쏟지 않는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내가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알아차려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이런 채용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전반적인 이직에 대한 무기력감 이것이
나를 요즘 되게 지치게 했구나를 여러분이 알고, 아,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리더들이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나면 조금은 좀 정신 차리자. 그래도 모두 비슷한 리더 중에 나는 좀 그래도 신입이지만 초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이분에게 애정과 열정과 사랑을 쏟아야겠다. 이런 여러분이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시고 아유 진짜 어렵네. 정말 어렵네. 이렇게 우리가 비관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자고 본 게 아니라는 점, 요 점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 인식은 했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네. 모두 다 비슷하게 어렵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CVP,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이 컨셉을 우리가 채용 시장에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만 유치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매력 포인트, 이걸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계속 있고 싶게 하기 위해서도, 또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게 하기 위해서도 CVP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내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아 내가 내 그 고객을 잘 유치해 와도 우리 직원이 백업을 못 해주면 프로젝트가 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일이다,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가지 능력을 리더는 늘 겸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저는 뭐 월급도 더 안 받으면서 외부 고객 신경 쓰랴, 마케팅 성과 신경 쓰랴, 내부 고객 그 매력 포인트까지 내가 챙겨야 돼요? 월급도 더 안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억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능력을 키워놔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사업을 하든 다른 리더들하고 다른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그냥 다른 리더들처럼 회사가 주는 거 가지고 그냥 하는 정도의 리더? 이건 여러분 아니라 다른 사람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해요 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저런 컨셉이 있구나, 저걸 내가 개발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 난 저런 것까진 개발 안 할래 이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예 전 안 해요, 월급 조금밖에 안 받아서, 저는 리더라지만 리더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나까지 CVP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딱 제껴두시면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안타까워요. 리더이신 여러분한테 너무 하라는 게 많아. 이건 회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직까지 리더가 해야 되나? 이런 여러분한테 미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드리는 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리더로서 좀 이직을 막고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구나를 안 다음에 쓸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크게 보면 고객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 매력 포인트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CVP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CVP를 앞으로 만들어야 이 직업에, 이 회사에, 이 업무에 조금 더 인재가 올 수 있겠죠. 고객을 유치하듯 인재를 유치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업계, 이 직업의 책무가 보다 좀 더 매력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업계의 책무에 있어서는 좀 일이 흥미있고 도전적인 일이라는 걸 좀 업계에도 알리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우 저 되게 힘들어요, 총알바지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고객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다, 전문적인 일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했고 자율성을 갖고 권한을 발휘했고 커리어가 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저 그냥 삼성 다녀요, 저 그냥 현대 다녀요 이렇게만 말할 뿐이지 우리 업계에 대한, 우리 직업에 대한 CV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 직업의 전문성은 별로 그렇게 사회에서 인식을 못하겠죠. 두 번째는 회사도 CVP를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조직 문화,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
재택이 가능하다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거나 그다음에 뭐 직원들한테 뭐 간식을 매일 오후에 3시에 준다거나 뭐 이런 우리만의 고유한 CVP 회사에게 계속 건의하셔야 돼요.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회사에게 건의하셔야 회사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주로 20대들이 많이 근무하고 채팅 상담을 많이 하는 파트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 야유회보다는 휴가예요. 뭐라면 어떻게 하면 휴가를 더 줄 수 있는 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지 회사도 연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우리 회사의 CVP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니즈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회사에 건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일가정 균형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동료하고의 즐거움에 더 관심이 있는지 부와 보상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이걸 회사에게 계속 건의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의 CVP 중요하죠. 아무리 회사와 이 업이 좋아도 맨날 만나는 리더가 너무 짜증난다 이러면 구성원들은 떠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를 주고 배울만 하고 닮을 구석이 있고 함께 할 때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CVP도 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래스에선 리더로서 나의 CVP, 내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 포인트, 이게 무엇일지를 여러분이 고려하시고 개발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드리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